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원가명세서 ERP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시간이에요. 전기분 원가명세서까지 입력을 하면 전기분 재무제표 자료를 다 2월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 5,000번에 2010 김혜숙 여러분의 이름으로 로그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희가 전기분 원가명세서를 입력하기 전에 제가 뭐 하나만 또 요청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천천히 열심히 눈 크게 뜨고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ERP 수업은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입력을 하고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지만 내 거가 되는 수업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명찬 즉 여러분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시스템 관리 권한이 이명찬에게 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 기본 등록에 회사 등록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회사 이름 옆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는데요. 김혜숙, 여러분의 이름 써주세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추후에 다 활용을 해서 여러분께 이런 데에는 이 이름이 나와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감정이입을 해서 나의 이름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름 바꾸셨나요? 자,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상단부에 5,000원은 주식회사 3일테크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바뀌어진 이름으로 반영받고 싶으시면 다시 로그아웃 하셔야 됩니다. 다시 로그아웃 하시고 5,000번 회사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5,000번 회사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바뀐 회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왜 안 바뀌었지? 저는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이름에서 이름을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이유는 제가 엔터를 안 쳤나 봅니다. 자, 원래 이제 ERP 처음에 구동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변경하고 안 바뀌어 있죠. 엔터를 쳐야지만 얘가 저장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회사 등록에서 여러분 이름 넣으시고 엔터. 다음 줄로 내려가면 저장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동그라미 돌아가는 거 보였을 거예요. 저장됐을 거고요. 로그아웃 눌러서 다시 한번 5,000번을 눌렀을 때는 쫘라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전체 내용에 대해서 회사 이름 옆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이 어디에 이제 반영돼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반드시 바꿔주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원 코드도 내 이름 2010 김혜수 여러분의 이름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회계 쪽에서 전기분 자료 반영받는 기초 2월 관리 하나 남아있죠? 원가명세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번대 제조기업에서 사용하는 제조원가로 열어주시고요. 자,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기분 원가명세서 역시나 전년도의 내용과 당기분의 내용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500번대 제조원가 코드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식 원가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어놓으신 원가명세서에 이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이제부터는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3일테크 옆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져 있어야 되겠죠. 프로그램에서는. 원재료, 자 여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원가의 요소예요. 그 원재료비를 계산할 때는요. 앞서 저희가 손익계산서 할 때 단기제품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 재고액 이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재료비를 계산을 할 때도 기초에 남아있던 원재료 플러스 단기에 매입한 원재료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를 하면 소비한 재료비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공식에 의해서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하면 단기에 저희 이제 보고서는 전기 거죠. 전기의 재료비가 2,900만 원. 그리고 전기의 노무비가 3,050만원, 그리고 각종 제조 경비가 2,700만 원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해서 저희는 원가회계에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즉 이 용어는 이번 연도에 지금 이제 전기 보고서니까 전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공장으로 얼마가 투입됐니? 그 총 제조 경비는 8,650만 원이야 이 얘기예요. 여기에 기초 제공품이 더해지고 기말 제공품이 차감이 되면 그 부분이 당기에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로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돼요. 본의 아니게 지금 이제 원가 회계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나 저거 아는데? 라는 생각이 반짝반짝 드실 건데 이제 원가도 여기서 좀 알아야 돼. 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공장 속에 만약 여러분 쉽게 빵 만드는 공장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빵 만드는 공장에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밀가루, 설탕. 자, 노무비는 거기에서 빵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의 월급, 그리고 경비는 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단기 총 제조 비용에서 여러분이 기초와 기말의 제공품을 빼고 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데 이게 앞전 시간에 공부하셨던 제품 매출 원가 자리에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만들어진 원가 자리에 얘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보여드릴게요. 손익계산서 연동해서. 자,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여러분이 원가 명세서를 입력을 해 보시는데요. 자, 여러분 저희 앞서 손익계산서 제가 먼저 열어볼게요. 여기에서 저희가 매출 원가를 할 때 이 부분 있죠? 8,650만 원 요게 손익계산서에 보여질 때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글씨로 보여졌었죠? 이 부분이 방금 여러분이 작업하시려고 하는 500번대 제조원가 명세서의 마지막 8,650만 원, 요 금액과 일치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이 8,650만 원이 손익계산서 금액으로 들어온다. 즉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 중에 이 금액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원재료비 F2키 누르셔서 원재료비 첫 번째 있네요. 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요. 금액은 2,900만 원이고요. 이거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 기초 재고액에 2 플러스 200만 원, 단기 원재료 매입액에 3,000만 원, 30 플러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300만 원, 3 플러스.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2,900만 원 재료비, 그리고 이제 노무비는 임금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실무에서 급여 작업을 할 때 800번대 급여는 판매와 관리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사용을 하고요. 제조기업에서 생산이라든지 제조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504번 이렇게 임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 맥락에 의해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산과 제조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월급은 임금이라는 개념으로 노무비 이렇게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년도에 생산과 제조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3,050만 원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형성이 됐죠? 제조 경비 쪽은 복리후생비부터 쭉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앞서 손익계산서 입력할 때 복리후생비는 811번 코드였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의 코드는 800번대 코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조원가 쪽에 해당되는 코드는 500번대 원가 코드를 사용해요. 811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512는 제조경비의 복리후생비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511번의 복리후생비는 660만 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섬세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복리후생비를 검색을 하면 왜 800번대는 안 나오나요? 이런 센스 있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시야가 넓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입력하는 화면 자체가 무슨 명세서예요? 원가 명세서죠? 그러함으로 원가 명세서를 만든 프로그램 타에서는 원가 쪽 코드만 띄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는요? 자, 손익계산서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500번대가 띄워지나요? 아니요, 안 띄워지죠. 왜요? 500번대는 제조원가 쪽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게 설계를 해놨어요. 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의 복리후생비는 811번, 제조 생산 쪽의 복리후생비는 511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놓아 말씀드리는 부분들은요. 뒤에 가서 후일 여러분이 같이 저하고 강의 호흡하실 때 전표 입력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계 초입의 ERP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보고서 2월 작업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2월 할 때 이렇게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귀담아 놓으시면 뒤에 가서 공부하실 때 훨씬 수월하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에이 몰라도 돼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스수도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515번 가스수도료 금액은 전년도에 165만 원 사용하셨습니다. 전력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비 516번은 420만 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앞서 제가 손익계산서 입력할 때 통신비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 빠트리고 입력해서 어머 판매비와 관리비가 왜 안 맞죠? 해가지고 추가로 하단에 입력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단에 입력하면 얘가 코드 번호에 의해서 소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눈 크게 뜨고 순서대로 하나씩 정확히 입력하고 있습니다. 생과원가금 전년도에 이 부분은 공장과 제조 쪽에 관여하는 세금과 공과금 금액이 168만 원 발생했습니다. 감가상각비 여러분 저희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 기억나세요?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실제로 승용차를 사용하시거나 기계를 사용하시거나 했을 때 취득연도부터 내용 만약에 승용차를 5년 동안 쓴다 그걸 내용연수라고 하거든요. 5년 동안 얘가 계속 굴러다니면서 수익 창출에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명세서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 등 또는 제조원가 등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유형자산이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 동안 비용 배분하는 그런 감가상각을 하게 돼요. 그 감가상각비가 차변의 비용으로 발생을 하고 대변에 자산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하는 걸 저희 강의 끝자락에 가서 결산해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때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감가상각비 개념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내용연수 동안에 비용 배분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423만 원. 자, 수선비 보도록 하겠어요. 기계장치를 수리하시거나 공장이나 제조 쪽에 사용하는 어떤 것들을 수리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수선비가 전년도에 295만 6천 원 발생했어요. 자, 공장에 관여하는 보험에 전년도에 가입한 게 132만 원 발생했어요. 자, 잘 입력되고 있으신지요? 네. 자,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전년도에 차량유지비가 얼마가 발생했냐면 120만 원이 발생했어요. 동그라미 하나 또 잘못 치시면은 금액이 틀어지니까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요. 공장 속 제조 쪽에 사용하는 소모품이 공장에 사용하는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소모성 물품들 그런 것들 금액이 316만 4천 원 발생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조 경비 쪽 입력을 했고요.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여러분 회계관리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에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 쪽에 원가 보고서를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2021년 01월 1일자로 조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걸 입력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하단에 보시면 매출원가 코드를 입력하는 건데 저희가 제품 매출원가를 사용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편집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코드에다가 F2키를 눌러서 제품 매출원가를 가지고 오시면 원가 쪽에 정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원가는 저희가 도급이나 분양이나 이런 건설 쪽이 아니라 제조 쪽 사용한다 그랬죠. 따라서 1번 코드 거시면 돼요. 그럼 이 1번 코드가 500번대 코드라 그랬죠. 그래서 500번대 원가 명세서 만드신 거잖아요. 따라서 요 역시도 1번 코드 거시면 돼요. 또한 표준 원가 명세서도 1번 제조 원가 코드 이렇게 거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얘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 편집하시고 입력하시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 이렇게요. 이게 좀 헷갈리시다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편집하시고 455, 1, 1, 1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작성이 돼요. 자, 이렇게 작성되는 거 보시면 약간 손익계산서하고 형태가 비슷하죠. 여러분 앞서 재무상태표는 정기분의 자산부채 자본을 전부 다 이월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분의 금액이 전부 다 남아있는 거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하고 원가보고서는 누구만? 재고자산의 기말것만 기초것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검토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재료비 2,900만 원, 기초 원재료 재고액 200만 원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3,000만 원, 이게 이제 제조에 넣을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원재료가 3,200이었는데 기말에 300만 원 남았으니까 투입한 원재료비는 2,900만 원이다라고 해석하시고요. 임금은 3,050만 원, 제조경비, 이번엔 맞았네요. 2,700만 원 따라서 단기 총 제조 비용과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 보여지고 있고 요 금액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반영된다 그랬죠?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열어볼게요. 아직 저희는 올해 거 농사 증거를 하나도 입력을 안 했으니까 이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방금 원가 보고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연결이 돼서 반영이 되는 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원가 보고서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작업을 마무리한 거냐면 전기분의 자료를 프로그램에 모두 다 입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 저희가 이걸 입력했지만 실무에서는요, 이거 직접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마감 후 2월이라는 버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시스템 관리로 들어가셔서 여기 마감 및 데이터 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마감 및 연도 2월을 실무에서는 하게 돼요. 이 마감 및 연도 2월을 다 체크해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표도 마감되고 고정선언도 마감되고 2월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셨던 전기분 자료에 자동으로 이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작업을 왜 한 거냐?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던 회사가 프로그램을 처음 사서 종이로 작년에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입력을 하겠다 해서 올 1월 1일부터 작업을 시작할 건데 전년도 거 자료가 없으면 회계기준에서 얘기하는 비교식 재무제표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전기분 재무제표를 입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마감 및 연도 2월은요, 여러분 저희 시험에서도 이런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저희 그 교재 보시면은 저희 강의 끝날 때마다 출제 유형이라고 해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풀어보시면은 마감 후 연도 2월이 그런 의미구나. 채권과 채무와 계정 과목과 거래처와 고정자산들을 전부 다 내년으로 넘기는 버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입력은 다 마무리했고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제가 회계관리 쪽에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원가보고서를 들어갈 건데요.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인쇄 버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요. 2021-01월 01로 로그인을 조회를 해주세요. 저희가 단기분 거 자료를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인쇄 버튼 한번 눌러줘 보세요. 프린트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인쇄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 가지 이제 설정되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미리 보기 버튼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자,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앞서 제가 회사 정보를 이렇게 돋보기 더하기 누르시면 재무상태표가 커지거든요. 회사 정보를 바꾸자 그랬잖아요. 주식회사 3일테크인데 여러분의 이름을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좀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입력을 잘했다면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그림이 보여져요. 여러분 요거를 PDF로 지금 저희가 미리 보기 한 거를 그림으로 저장을 하시든 뭐 PDF로 저장하시든 제가 저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여러분 저희 지금 재무상태표 저 따라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실제로 이제 실무 가시면 인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확인 눌러줘 보세요. 확인. 엑셀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 엑셀. 데이터 변환. 확인 한번 눌러줘 보세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엑셀로 연동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한번 회사 보실래요? 주식회사 3일테크.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작업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한번 그림은 좀 그런 것 같고 PDF로 저장 한번 해볼까요? 이건 그림 삽입이네요. PDF 저장. 나는 우리 집에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PDF 저장하시면 되겠죠. PDF 저장 누르셔가지고 여러분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해 볼까요? PDF 생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저는 요거를 이제 실무에서 엑셀로 많이 변환해서 합계도 내고 응용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루는 ERP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로 여러분이 실무에 가서 활용하실 때 이렇게 데이터 변환 같은 경우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제 ERP 프로그램은 이렇게 교육용 프로그램이 엑셀로도 변환이 되는데 단품 프로그램인 더존 스마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엑셀 변환 같은 거는 교육용은 좀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ERP 프로그램은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 저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닫기 하시고요. 이제 손익계산서 열어보시는데 회계관리 쪽에 결산 및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역시도 2021 1월 1일자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전기분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하고 여기에서는 제출용을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이렇게. 네. 그럼 제출용으로 또 이렇게 나와요. 세목별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세목별로 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 대비.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세목별로 해서 인쇄 버튼 눌러서 엑셀로 변환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셀이 없으신 분들은 PDF로 변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엑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핵심 ERP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교육용 프로그램이니까 도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엑셀로 변환할 때는 그 그림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좀 좋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보여지죠? 요거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장할 때는요, 보통 이제 재무상태표도 그렇고 손익계산서도 그렇고 여러분 저장하실 때 저 따라서 해주세요. 지금 강의 똑같이 따라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장 누르셔가지고요.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제 저 따라서 저장을 해주세요. 제가 재무상태표는 안 보여드렸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를 바탕화면에 가서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는 2번으로 저장할까요? 재무상태표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손익계산서하고 가로 열고 세목별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됐죠? 여기 제목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세목별 김혜숙, 3일테크 김혜숙이 보여져야 돼요. 자, 이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제가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안 했죠. 보여드릴게요. 저 따라서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엑셀로 바탕화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번에는 재무상태표를 1번으로 할게요. 바탕화면에.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폴더를 만드셔서 하시면 되겠죠? 바탕화면에 1번. 손익계산서는 꼭 세목별로 해주세요. 접대비라는 세목으로 저희가 입력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가시고요. 김혜수.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원가명세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명세서 같은 경우는 세 번 여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원가명세서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원가보고서 이것도 1월 1일로 열겠습니다. 자, 요거 세팅하셨으니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인쇄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엑셀로 변환하시거나 PDF로 변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PDF 파일이 더존에서 제공한 PDF를 서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누르면은 기존 서식상 아니요 누르면은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변경이 되나봐요. 제조원가 명세서. 자, 요거 엑셀 어떤 형태로든 저한테 보여지게만 인쇄해 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저희 스스로 이제 요거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3일테크 김혜숙 여러분의 이름 잘 써져 있어야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이번에는 바탕화면에 세 번째 보고서 0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 여러분 제목은 여기 보고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제조 원가 명세서. 요게 기본적인 표준 용어니까요. 김혜수.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원가 명세서까지 입력을 하시고 마감 후 2월에 대한 개념 정도 정리하셨고요. 그리고 세 가지 서류를 여러분의 회사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게 만드셔가지고 지금 작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저는 PDF는 좀 에러가 나서 PDF로는 저장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번 시간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세목별로 저장, 제조원가 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엑셀로 저장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2장의 전표 관리를 갈 건데요. 다음 시간 강의 오시기 전에 혹시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회계 기초 수업 부분들을 좀 받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 김혜숙의 아차클 유튜브에 보시면은 FAT 1급이라고 하는 기초 회계 부분 강의가 11개 정도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앞부분 정도는 여러분 지금 ERP로 공부하신 전기분 자료들 입력하는 내용들이고요. 그거 이제 한 몇 번째 강의 정도 보시면 전표 입력 같은 거 나오는데 그걸 좀 듣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잡도록 준비를 같이 ERP를 호흡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으시려면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나타난 기회를 눈 크게 뜨고 잡아낼 수 있으려면 자격증도 있으셔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수업도 순간순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기회를 내 손 안에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